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6주차 두 번째 2편 수업이 되겠습니다. 로 들어갑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호텔 연애 종류에서 칵테일을 하다가 멈췄는데요. 자, 칵테일은 칵테일만이 아니라 음식을 동반한 별도 행사이기 때문에 정착 요리와 바다, 그리고 바이올린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고급적인 요소도 포함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을 좀 되겠고요. 그렇다면 칵테일을 한다면 뭐 칵테일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레스토랑이랑 바에서 주는 것과 똑같이 다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연애다 그러면은 가격은 뭐 비싸고 똑같지만 약간 단순화시켜서 약간 군대식인 미리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메뉴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서 파는 칵테일이 아니라 맥에서도 파는 칵테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여러분도 지금 배우고 있지만 칵테일은 베이스주에 리큐르스를 섞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맥게에서의 칵테일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베이스주를 뭘로 쓰느냐. 예를 들어서 양주를 12년상으로 쓰느냐, 12년 이상으로 쓰느냐.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서 몇 가지를 놓고 가격을 아예 정해놓는 겁니다. 심플하게. 아시겠죠? 일반 바하고 틀리게 미리 정해놓고 가격 차이가 있다. 그래서 메뉴화 시켜서 칵테일 1, 칵테일 2, 칵테일 3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텔을 방문하게 되면은 레스토랑 이외에 연애나 연애 예약 사무실에 가서 연애의 별도의 메뉴나 매뉴얼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꼭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뷔페. 뷔페는 아시겠죠? 뷔페 다이를 설치해 놓고 여러분들이 셀프 서비스를 먹는 거죠. 호텔의 뷔페의 레스토랑과 연회장의 뷔페는 다릅니다. 일반 뷔페는 그냥 돈 내고서 먹으면 되지만 이 호텔 연회 뷔페는 뭡니까? 인 공간에 뷔페를 설치하기 때문에 몇 명에 따라서 몇 개 라인을 설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호텔에서는 50명 이하의 호텔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연말에 행사하려고 호텔에 전화 걸어서 별도 연회장에 20명 뷔페를 차려주십시오. 안 됩니다. 호텔은 세계의 공통입니다. 연회장 뷔페는 50명 이상입니다. 그게 안 됩니다. 기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50명에서 100명까지는 라인이 하나에서 이제 전체 코스를 먹는 거고요. 100명에서 200명까지는 프라임. 그러니까 인원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팅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인원별로, 종류별로 몇 개의 똑같은 음식을 분산해서 먹을 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게 쉽지만 여러분들 그 연회장의 컨벤션 같은 곳에서 근무하면서 대형 행사 700명까지밖에 안 들어가는데 800명 행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호텔 실무자의 입장에서의 예약 담당자라면 이론이 아니라 이게 실무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럴 때 노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구성을 해서 예약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호텔 뷔페 다이를 로비를 뺀다고. 다른 업장과 틀려서 호텔의 로비 공간은 연회장과 같습니다. 깨끗하잖아요. 리셉션도 할 수 있고 연주 또는 뷔페 다이를 깔아서 문을 통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또는 칵테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연예의 담당자는 인원에 대비 어떤 예약을 받을 때 머리를 써서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가능한 한 되게끔 어떻게든지 돌발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지혜가 있어요. 재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연회장을 가거나 갈 수 없으면 호텔 홈페이지 들어가면 연회장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몇 평이고 어떤 형태는 몇 개가 들어가고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감각이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한번 잘 접근해서 시도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게 재밌는 사람이 적성에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셉션 파티입니다. 순수한 리셉션만을 위한 파티로서 주최자와
된 고객 간의 인사 교류 형식의 연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리셉션 파티는 말 그대로 리셉션이죠. 호스트가 손님들을 초대해서 하는 리셉션이죠.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 메뉴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호텔 연예 부서의 메뉴판에 적혀져 있는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리셉션 파티 1 얼마, 뭐뭐 먹는다. 이게 정해져 있다. 겠죠. 그 다음에 티 파티, 티 아시죠? 이 간단한 개념이 좀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일반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휴식 시간이 간단하게 개최되는 파티입니다. 커피라든가 티라든가 이것도 별도로 메뉴죠. 메뉴입니다. 그래서 연회에서는 커피 앤 티도 메뉴이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 왜냐? 1명 정도가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0명짜리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는 브레이크 타임 때문에 나와서 커피를 2,000명이 먹는다. 하루에 2번이다. 4,000잔입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하지만 연회장은 별도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하나는 다 돈이고 메뉴입니다. 메뉴판에 찍혀 있는 겁니다. 아니 뭐 그까지 차 한 잔, 커피 한 잔, 이거 아닙니다. 호텔 연예의 특성이니까 머릿속에 여기 두세요.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 모임. 신장률이 높고 장미 행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결혼대회 되고 또 약혼,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가족 행사, 환갑, 칠순, 또 아이가 되면 돌잔치 이렇게 인생살이 있어서 얽혀져 있고 가능한 행사들 그리고 반드시 가능한 이런 신장률이 있고 또 부장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소문내서 잘한다. 그럼 다 줄 수도 있고 또 돌잔치 한 분이 또 다른 것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육순 잔치 한 분이 칠순 잔치가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가족 모임이죠. 이런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연예약실에서 가장 소중하게 다루고 마케팅의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예 예약실에 들어가게 되면 가족 모임 그리고 가족 모임을 BEO로 작성을 해서 현장에 가서 퇴근 전에 이렇게 알아보고 또 구경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다음 결혼식 웨딩이죠. 고객이 원하는 행사 컨셉에 최대한 맞춰 시간을 꼭 지켜줍니다. 이것보다도 호텔 연애에 있어서의 결혼에 대한 관점은 단발 행사로서 이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 결혼식 사실 좀 안타깝지만 결혼식 시간이 짧고요. 그 다음 필요에는 가서 전부 음식을 먹는 겁니다.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호텔 결혼식은 억대죠. 우리 좀 꽃만 해도 얼마고 다 빌리는 거 이런 것들이 호텔의 매출이죠. 물론 호텔에서 꾸며주는 데코레이션은 다 직영이 아니고 아웃소싱을 줍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마지막으로 견적이 나오지만 그 안에는 아웃소싱 들어가는 그런 그 임대업자들도 있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내용들이 BEO 연예행사 지시사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웨딩은 대단히 호텔에서 중요합니다. 예전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기억 못할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호텔에서 결혼식이 금지돼 있었어요. 네, 불법. 왜? 너무 사행성 그래서 지금은 대상이 바뀌었죠. 따라서 대상이 변함에 따라서 호텔도 변화하고 호텔 연예 행사도 변화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는 어떤 연예 행사가 발전할 것인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창의적이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호텔을 고민한다면 훌륭한 호텔 비즈니스맨도 될 수 있을 거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출장 연예입니다. 호텔 밖을 떠나서 음식을 세팅해 주는 거죠. 케이터링 서비스입니다. 파티에 필요한 장비와 서비스 인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연회를 전 시간에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동네 뷔페와는 다르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익을 창출하는 도움이 된다.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빈도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빈도가 많이 있어야 전문팀이 있는데 많은 빈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의 특성에 맞춰서 호텔은 수십 년을 해봤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매년 우리의
고객은 누구이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신규 고객도 들어오지만 대략적으로 호텔은 거래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인력, 예산, 포캐스팅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케이터링도.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호텔 연회 행사 종류에 있어서 두 번째 분야 임대 연회 행사입니다. 첫 번째 회의입니다. 회의는 대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의논이나 토의 또는 행사를 갖는 것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하게 분류한다. 자, 이제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미팅입니다. 여러분 또 별도의 과목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뭐냐면 이벤트 컨벤션론이라고 있습니다. 별도 과목이죠. 이벤트 컨벤션. 이벤트는 아시지만 컨벤션은 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여러 영들이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해졌어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해졌는데 뭔지 아시죠? 퀴즈 낼까요? 자, 자 그렇습니다. MICE입니다. MICE. 자, 따라해보세요. MICE. M은 뭐예요? 미팅. I는 뭐예요? 인센티브 투어. C는 뭐야? 컨벤션 또는 컨그레스. 미국은 뭐 컨벤션, 유럽 컨그레스. 모이는 거죠. 네 번째, 익스비션, 전시. 또는 요즘은 확 해석해서 이벤트라고 하긴 하는데요. 또는 액트, 하면 나름이죠. 여기서 포괄적인 미팅,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어떤 일반적인 포괄성. 두 번째는 전시회, 익시비션입니다. 익시비션. 무역, 산업, 교육 분야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체들이 대규모 상품 진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의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크게 나눈 거죠. 여러분들 그 대구에도 엑스포 같은 데 보면 부스 같은 거 쫙 멋지게 차려 전시하죠. 이게 전시입니다. 그 산업 전시회고요. 우리가 돈 내고 뭐 무슨 공룡전 이런 거 보러 가죠. 전시입니다. 이런 것들을 엑스포를 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MIC 산업의 전문적인 분야가 세 가지가 있죠. 자, MIC를 하려고 하는 전시 주최자가 있을 것이고요. 이 행사 장소를 빌려주는 엑스포 같은 인프업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건 어딥니까? 여러분 잘 모르더라고요. 호텔이나 전시장에서 한다 해서 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위임받은 특별 업체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PCO, PCO, Professional Congress Organization. 여러분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행사장에서 스태프의 명찰을 끼고 문제없이 뛰어다니고 무전기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의장. 여러분들이 이게 직장이 대두된다.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인터컴이라는 게 서울에 있죠. 인터컴, 뭐 EU 컴백스, 뭐 코리아 컨벤션 서비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매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튼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PCO에 내가 취업을 해서 행사 이벤트장에서 내가 막 무전기 들고 뛰어다니는 이런 겁니다. 스텝 같이.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공간 호텔이라는 분야는 넓습니다. 여러분들이 넓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를 열고 창의적이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미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PCO가 있다면 PEO가 있습니다. PEO. 이거는 Professional Exhibition Organization이 되겠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약간 진도에서 벗어나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관광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텔 서비스사, 호텔 운영사 관리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2학년 때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제일 어렵다. 관광 분야에서 제일 어렵고 국가 자격증이고 제일 알려주는 것이 지금 얘기는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 잘 안 해요. 혹시 관심이 있으면 해보세요. 물론 지금 우리 호텔 전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칵테일, 커피, 와인. 그러니까 우리 수업을 들으면 그냥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이거 해라. 그러면 쭉 기본적으로 따는 게 나오는 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해서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알아주는 국가 자격증이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 있으면 알아보시고요. 별도로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4가지 과목에 관학 시험을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기획서를 쓰는 시험이 있습니다. 실기 시험을 하는데 이런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따라오면 자동적으로 따여지는 자격증이 있는 반면에 컨벤션 기획사 좀 어려운 것들을 관심. 더 나아가서는 학교 이외에 외부에 있는 대회 참가해서 상도 받아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수업 이외에 다양한 스펙이 중요하다. 1학년이지만 미리미리 좀 단소리 같으나 해둘 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나가겠습니다. 자, 4번째입니다. 호텔 연회 예약 업무 및 연회 서비스 업무입니다. 첫째, 호텔 연회 예약 업무입니다. 연회 서비스에 있어서 예약은 고객이 계획하고 있는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호텔과 고객 간의 약속이며 연회 예약 시 약속한 주문을 최대한 서비스하여 고객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레저베이션 예약도 중요하지만 특히 연회 예약이 중요한 게 뭡니까? 연회라는 행사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을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면 엄청난 후회가 남는 겁니다. 소중하게 나의 일처럼 해드려야 되겠죠. 약혼식 행사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약혼식을 한다는 자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2번째, 연애 판촉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연애 예약 담당 직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고 매출이 급변 노력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대형 행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연애 판촉, 소규모 행사를 주관하는 연예계예요. 그러나 원만하게 코디네이션 코퍼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BEO 작성을 해서 전 호텔 부서에 뿌려서 도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타나는 건 연예 서비스입니다. 이걸 뒷받침해 주는 건 주관입니다. 아시겠죠? 연회장의 규모나 크기, 시설이나 기자재의 유무, 시금 상품의 메뉴와 가격, 테이블의 배치, 레이아웃, 연회장의 평면, 공간성, 무대 등의 무대들은 주로 그 레스토랑 관계가 없는데요. 호텔의 연예 상품의 만찬 같은 거는 큰 그랜드 볼륨에서 항상 무대가 세팅이 되고 공연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분명히 알아두세요. 호텔 연예 대형 행사의 만찬은 이벤트다. 호텔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다 들어와요. 무대 동심에 아웃소싱이 전문팀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꾸로 호텔에 있는 예약 관련 호텔리어들은 이벤트 PD, 외부에 근무하는 방송사 PD만큼 이상의 이벤트 엔터테이너 지식이 필요하다. 무대, 음향, 조명, 소품, 특수효과 다 필요한 겁니다. 영상, 촬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텔의 지배인들은 음식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호텔의 지배인은 엔터테이너 PD가 됩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야 운영이 되고 끌고 갈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이런 면에서 무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숨어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연회장에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비어있는 공간에 지배인들이 어떻게 채워줄 것이냐라는 어떤 그 지식과 지혜 이것이 없으면 예약을 못 받는다. 아시겠죠? 연회는 다른 상품에 비해서 더 많은 지식이 있어야 예약 시간에 만나서 고객을 리딩할 수가 있어요. 고객하고 만나서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지식 없이 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합니다. 연애를 꿈꾸는 사람들은 예약의 순간에 많은 지식을 동반해서 계약을 입건해서 계약금을 받아서 호텔 금고까지 들어가서 완벽하게 일 처리하는 능력이 내가 있느냐? 없으면 처음이 될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약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의가 되겠죠. 직접 방문, 전화. 연애 쪽으로 고객이 어떻게 어프로치 하느냐의 문제죠. 워킹 게스트. 직접 오죠. 왜냐하면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호텔의 연예상품은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직접 방문을 해서 계약을 하는 이 부분은 일단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겠고요. 편지 거의 없죠. 팩스 거의 없죠. 인터넷도 물론 있지만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환경에서 알아보지만 그래도 계약되고 방문. 계약 직원들은 손님을 만나는 대면이 항상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미지를 가질 것이냐, 친절할 것이냐, 지식이 있을 것이냐, 컨트롤의 계약을 갈 것이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머리로 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현장에서 고객 속에서 항상 돌아가는 그런 서비스맨의 자세. 지금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머리로 하지 마세요. 행동을 하세요. 이것이 쌓이면 뭐다? 인격이 되고 인성이 됩니다. 호텔은 실력보다 인성입니다. 두 번째, 견적이죠. 사용 가능 연회장 유무를 확인합니다. 물론 컴퓨터로 다 합니다.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예약 도중에 단말기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연회장이 있다, 물론 예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 가지 단계입니다. 하나는 T, tentative. 그 다음에 C, confirmation. 또는 waiting, W. 그러니까 무조건 단말기상에서 차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각 지배인마다 다 미리 잡아놓잖아요. 그러나 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C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는 의심을 가져야 돼요. 전화를 돌려봐서 가능한지. 그래서 컨펌으로 돌려지지 않으면 나도 웨이팅으로 들어가. 고객한테 양해를 구하고 몇몇 기계에 그거 정확히 하는 거냐.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 예약 직원은요. 비어있는 공간이 컨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고객과 다른 부서와 상자적으로 조정을 해서 팔 수 있는 연회장을 팔 수 있는 우리가 볼펜 하나 파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비어있는 연회장을 파는 겁니다. 그럼 저쪽도 팔려고 미리 닫아놨겠죠. 근데 컨펌이 아니야. 다 받네. 나는 포기. 이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나중으로 하면 이제 1급 매니지먼트까지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1자, 인원, 메뉴 등을 잘 봐야 돼요. 중요한 거죠. 다음에 가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예약 전표 연해야 됩니다. 예약을 해서 보통 10%요. 이렇게 되면 되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자, 연예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그냥 꼼꼼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2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3편에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수고하셨고요. 3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